안 해봤죠, 검사? 네? 안 해보셨죠? 저는 아마 영원히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해보시면 드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 잡힐 게 없어서 일단 네. 뭐 그 잡힐 게 없어서 더 힘듭니다. 아, 네. 진짜요? 아이고, 네. 정말 프레스기로 눌러요? 압착. 응. 근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무료 검진 해주시는 그게 있어서 네네. 저도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안 받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가족력들이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해야 하나. 그러면 수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 수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이제 눌러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초음파로 해서 전 바로 왜냐면 제 주변에 많거든요. 하신 그렇죠. 분들이 미용 성형을 그러면 안 좀 오늘 눌러지니까. 좀 TMI 같네요. 아니요, 시청자분들 중에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그럼요. 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들이 엄청 궁금해한다고요. 그럼요. 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니 오늘 얘기 이런 좀 궁금증을 다 풀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네. 하루 종일 애들 챙기고 뭐 살림하고 남편 챙기고 이러면은 나 챙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뭐 건강검진 해주는 게 유방암 검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그 지방질이 적고 섬유층이 많은 그런 유방이라서 사실은 이제 사진만 찍어서는 조금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검사를 해서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데요. 두 가지 검사가 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눌러 찍는 건 좀 아플 수 있지만 초기 석회화 같은 거는 더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또 초음파로는 이제 혹이 있을 경우에 혹의 모양이나 그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일지를 예상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보완적으로 하시는 게 정확한 유방 검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석회화? 유방석회화? 뭔가 말만 들어도 뭔가 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유방 사진을 보면 이렇게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작은 그런 석회화된 것들이 보이는데 양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암에서는 암이 시작되면서 석회화가 되기 때문에 석회화가 있으면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이게 양성으로 생겨 있는 건지 아니면 유방암의 초기 증상인지를 좀 구분해서 찾는 게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 저도 아까 나라에서 해준 거 네. 그냥 검사를 했을 뿐인데 주기적으로 그러면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40대가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요. 2년에 한 번이요? 네, 그렇게 하지만 유방에 이상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수유도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유방에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하는 게 안전하다고 유방암 학회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 뭐 간암은 이제 술을 뭐 너무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위암은 이제 뭐 음식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먹거나 이런 걸로 이제 발병할 수 있는 건데 유방암은 그럼 특별히 뭐 이렇게 발병할 이유가 따로 없는 건가요? 제일 많은 게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경을 12세 이전에 한다든지 60세 이후까지 이제 생리가 남아있는 경우들,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에 영향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경우에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좀 자주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걸 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호르몬이니까. 네,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검진을 자주 받아서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아닌가.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을 나대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질투의 화신이라는. 네. 보셨나요? 네네네. 네네. 그 드라마에서 이 조정석 씨가 맞아요. 유방암에 걸린 장면이 맞아, 나온 적이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미스테리한 일인데 남성도 그럼 네. 유방암에 걸릴 수 있나요?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남성들이 대부분 유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방 조직이 있고 약간 퇴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유방 조직이 조금씩 커지면서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성보다 훨씬 적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발견이 되는데 사실 100명도 좀 많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남자도 유방이 조직이 있고요. 네. 퇴화되어 있지만 유방에 좀 통증을 느낀다든지 좀 유방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생각보다 병원에 일주일에 3~4명씩은 남자분들이 유방이 커진 것 같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형외과에 남성분들이 유방 절제술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성 호르몬이 많으셔가지고 남성분이신데 좀 네. 가슴이 여성처럼 좀 그러신 분들이 이게 병명이 여성형 유방증이라고요. 네네. 남자가 여자처럼 유방이 커지는데 이제 사춘기 때나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후쯤에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상대적인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유방에 이제 자극이 돼서 유방이 커지는데요. 뭐 어떤 경우는 약물 때문에 유방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커지는 건 괜찮은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유방암일 수 있으니까 통증이 심하다든지 크기가 계속 커지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호르몬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뭐 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네, 자가진단이 중요한데요. 자가진단을 하는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보통 여성분들 생리 끝나고 한 3, 4일 후가 제일 좋고요. 그 이유는 생리 중에는 유방이 조금 이렇게 팽창해 있는 상태에 맞아요. 있다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제일 적어졌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방법도 중요한데 일단 서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네. 모양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변해요? 이제 어디가 피부가 갑자기 한 곳에 들어가서 당기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대칭으로 한쪽만 커진다든지 등등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유방의 변화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모양에서 어디가 뭐가 생긴 것 같다든지 변화가 되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모양을 봐서 어디가 갑자기 피부가 움푹 들어간 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방을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처음 그 젖꼭지부터 원우를 하면서 만져보든지 아니면 한쪽 방향부터 내려가면서 만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범을 보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이거 참. 자꾸 겉만 지금 그러니까요. 모양이라도 하나 갖다 주시지. 자꾸만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런 매체들에서 자세히 네. 나온 게 아, 많아서요. 그럼요. 잠깐만 검색해 보시면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병원을 자주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한 번씩 해보면 본인이 제일 먼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유방암 발견 방법입니다. 유방암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유방을 절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무조건 절제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모든 암의 치료는 일단 절제는 기본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유방암이 이제 몇 기냐에 따라 가지고 유방암의 초기일 경우에는 일부만 절제해서 표가 안 나게 일부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했지만 물로 표 안 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유방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서 절제를 하긴 해야 되고요. 절제하는 범위를 병기에 따라서 그다음 몇 기냐, 1기냐, 2기냐에 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왜 들었는지는 어디서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모르겠는데 그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네. 안젤리나 졸리 씨가 네. 그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예방 차원의 절제.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놀랐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그러게요. 있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 안젤리나 졸리 씨가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있었던 거죠. BRCA1이랑 2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인자가 있으니까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뭐 유방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절제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긴 하지만 뭐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내가 유방을 절제하고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유방암에 인자가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검사를 좀 잘 받으셔가지고 초기에 발견하면 꼭 전절제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도 다른데 막 전이가 돼요? 그럼요. 우리가 암이라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만 커지는 혹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위험을 주는 뭐 뇌나 간이나 폐나 심장에 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건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